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투자 전략을 가다듬으면서 오히려 상승이 다시 왔을 때 기회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좀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큰 폭의 낙폭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 수급 영향으로 점차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요. 2.9% 약세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7% 약세 흐름인데 역시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KB증권 디지털 콘텐츠팀 유영화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좀 힘들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게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발굴 바로 이어서 해볼 텐데요.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오티스가 마이크로비트 캐파 확대로 수익성이 올라간다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인데요. 반도체 사이클 하면 최근에 이 PCB 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네오티스가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네, 네오티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이 본업의 캐파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종목이실 텐데 이 PCB의 드릴 공정에 핵심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부품이고요. 지금 이제 PCB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쇼티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21년도 2분기 정도에 이제 PCB 업황이 단기 피크아웃을 하면서 동사의 매출 역시 꾸준히 이제 감소세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 PCB 업체의 실적 반전과 더불어서 동사의 실적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피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까지도 한 400%대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저는 우리나라에는 이 회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좀 부각이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려운 장에도 그래도 빨간불을 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네오티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네오티스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드릴 비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 모멘텀은 어떻게 되는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차장님께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드릴 비트가 뭔가요? 네,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PCB 드릴 비트라는 거는 기판 내 회로 연결을 위해서 비아올 가공을 하는 데 사용이 되는 부품인데 드릴링을 하는 과정에서 미세 가공하는 데 있어서의 정밀도 그리고 이제 내마모성 등이 품질과 생산성을 이제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마이크로비트 제조사고요. 시장 점유율은 국내로 봤을 때 한 6에서 70% 엄청나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AI 반도체용 고성능 이제 기판 그 부분에 있어서 가공에는 정밀한 이 공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동사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PCB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지금 드릴비트의 구조적 쇼티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결국 PCB는 고다층, 그다음에 대면적화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고속 전송을 위해서 CCL의 경도 상승으로 인해서 드릴비트의 마모 속도가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과거에는 드릴비트 한 개로 한 두세 장 정도의 PCB를 가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설계 환경이 바뀌면서 장당 한 두세 개 정도의 드릴비트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수요가 되게 요구가 많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동사의 기술력이 글로벌 대비해서 뭐가 이렇게 좋냐라고 보면은
그 가공 칩 배출이라는 거, 그게 이제 조도면에서 되게 우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력 면에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업황을 또 대비를 해서 작년,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올해에 거쳐서 캐파 확대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캐파 확대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뭐 올해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드릴비트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드릴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PCB 기판이 고다층화가 되면서 드릴비트의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실적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오티스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쟁력은 중국 업체 대비해서 기술력이 좋고, 그리고 일본 업체 대비해서 고객 대응을 빨리 해준다라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드릴비트가 이제 쇼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업체들의 그 납기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동사의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작년에 국내 고객사향 D사라고 기판 예. 하면 아실 텐데, 네,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객사 향해서 MLB 그리고 이제 FC BGA 매출 확대가 되면서 더불어서 매출 확대가 진행이 같이 된 부분이 있고요. 국내의 또 다른 MLB의 업체 쪽으로 공급망 진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쇼티지는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피어는 현재 평균 30배 정도 받거든요. 동사는 여전히 지금 한 10배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저평가의 리레이팅, 요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네오티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좀 챙겨볼까요? 네, 매수 가는 구간은 10,000원 이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오티스 지금 현재 구간에서 1,87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10,000원대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로는 12,000원 제시해 주셨고, 리스크는 한 8,000원 구간에서 좀 주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네오티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역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킨스 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 속에서 공정에 대한 자동화, 내재화로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반도체의 업황이 확실하게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소부장의 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대형주를 선호를 하긴 하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오티스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인 어떤 또 쇼티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뭔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들은 소부장 중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반도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 고사양 메모리 쪽이 또 급증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LPDDR5, 6, 그다음에 HBM 같은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테스트가 굉장히 좀 이제 강화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버닝 소켓과 테스트 소켓 쪽에 캐파 확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차장님께서 반도체 업황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대형주는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소부장단의 종목들을 본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건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네오티스도 그렇고요. 이번에 살펴볼 오킨스 전자도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킨스 전자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실적입니다. 결국에 실적이
좋아야 주가도 함께 동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본업이 성장하고 있는 모멘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이 수혜를 오키스전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쪽에 기관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소부장은 기판 쪽이라든지 낸드 쪽에 뭐 소재 쪽 이런 쪽을 좀 집중해서 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오키스전자를 좀 담고 있다는 것은 동사의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이 회사는 1998년에 버닌 소켓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버닌 소켓, 테스트 소켓, 마그네틱 콜렛,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전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5년도 또 일단 실적 성장이 좀 있었는데 26년에도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동사의 주력 산업은 어쨌든 소켓입니다. 후공정에서 반도체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소모성 부품인데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소켓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버닌 소켓, 테스트 소켓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주력인 그 버닌 소켓, 요게 LPDDR 전환 시에 수혜가 예상되는데, LPDDR은 기존에 주로 모바일에서 사용이 됐었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AI 가속 플랫폼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전력이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Q의 확대가 또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작년에 7월 LPDDR6 표준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LPDDR6의 시장 개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버닌 소켓의 P 그리고 Q 모두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해외 매출도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점유율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모니터링 필요해 보입니다. 예,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됐던 LPDDR이 AI 쪽 수요로 특히 NVIDIA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LPDDR에 사용되고 있는 이 버닌 소켓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오키스전자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본업 성장이었거든요. 특히 차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P와 Q의 동반 성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인데, 오키스전자 역시도 그러한 모멘텀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네. 이게 소부장은 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저는 성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주력은 아까 버닌 소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닌 소켓의 긍정적인 사이클은 반도체 규격이 변할 때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LPDDR5에서 LPDDR6로 넘어가면서 핀 수가 300핀에서 600핀 이상으로 한 2배 정도 넘게 늘어나는 부분이 이게 제품 단가의 상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Q도 상승되고 P도 상승되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조립 공정에서 자동화 설비까지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만 개의 핀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수율을 극대화하니까 결국엔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외부 조달 비중을 굉장히 낮추고 직접 이제 뭐 그 부품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저는 올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구형 재고 소진 5에 그리고 6의 신규 교체 수요, 요게 이제 맞물리면서 상당히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의 또 라인 투자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27년까지 한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킨스전자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야금야금 또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저는 매수 가는 구간은 13,000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린 게, 주가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15,6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킨스전자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 13,000원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로 15,6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디지털 콘텐츠팀 유영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